11월 15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FTX 파산 얘기 나오고 뭐 거래소들 위험하다는 얘기 나오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시장에 공포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공포감을 주는데 이 공포감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포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코인 거래소들이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100%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감 들리게 되면 우리가 감정적인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FTX 파산에 대해서 공포감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FTX 파산이 이 코인 전체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FTX 파산은 코인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FTX라는 거래소의 사기 행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사기 행각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앞에 내용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개인 자산을 예치한 자산을 다른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개인 자산을 넣은 거는 나중에 개인이 수익이 나면 출금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개인 자산을 예치한 개인 자산을 가지고 뭐 대출을 하고 코인 투자를 하고 이런 데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기입니다. 거래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 하나의 거래소가 사기 행각을 벌인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인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로 깔려 있는 것들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흔들리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더해져서 지금 저가를 뚫고 이제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가를 뚫게 되면은 빠른 시간에 반등을 하지 않으면 이 지지선을 뚫기 힘들다. 근데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의 상황이 실제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좀 공포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커뮤니티나 우리가 뭐 뉴스 내용을 보고 투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불가능해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김치 프리미엄은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가 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 김프가 뛰었을 때 환율의 하락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도 있지만 환율이 하락한 이후에 환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상승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가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국내 거래소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해외 거래소의 매도량보다 국내가 매도를 적게 하고 있던가 아니면 해외 거래소의 매수보다 국내가 매수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더 높다라는 얘기죠. 이 매수 심리가 국내에 높다라는 얘기는 세계 전반적인 매수 심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왜 국내 거래소만인데 왜 해외랑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이전부터 많았는데 또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국내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요. 국내 시장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 국내에 투자자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는 원화 거래 시장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싶을 때 원화만 입금하면 빠르빨리 살 수 있다. 해외는 빨리빨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른 반응이 국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사람들이 공포에는 시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량을 던지면서 시장을 탈출하는 상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점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탈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현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저점이냐 아니냐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매수 심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가 탈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김프가 하락을 해서 김프가 0% 전반적으로 뭐 내외나 마이너스 역부에 해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물량을 팔고 시장을 떠나는 시장이 완성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버틸만 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구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를 고려해 볼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프가 만약에 바로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사지는 않을 거예요. 김프가 하락했다고 하면 그때 제가 아마 방송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현물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장이 이 김프가 하락했을 때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프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느냐? 두 가지에서 발생할 거거든요. 분명히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지지선 밑에서 저가에서 횡보를 할 때, 횡보를 계속적으로 오래 하게 되면 김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구간이 저가가 될 확률도 있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게 돼도 김프가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 하락을 했을 때 김프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매수 심리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김프는 상승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보다 오늘 싼 가격이면 당연히 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오늘 싼 가격인데도 사지 못한다는 건 공포에 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했을 때 김프가 하락하게 되면은 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가격이 유지되면서 김프가 하락하게 되더라도 뭐 충분히 어떤 이런 지지선을 그어놓고 이제 돌파했을 때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포감을 너무 많이 극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저번 주 저저번 주도 이제 뭐 흥국생명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PF, 레고랜드 같은 걸로 자산시장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줬어요, 언론에서도. 실제로는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거든요. 10몇 프로나 상승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너무 공포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사실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차트는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의 반응들을 봤을 때 좋은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다.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